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초중등 교육 분야, 그중에서도 학교 자율 경영과 교육 거버넌스 강화에 대한 정책 방향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학교 현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지 그 핵심 방향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. 대표적인 사례들은 오늘은 좀 빼고 정책 자체의 핵심 내용, 키워드 중심으로 그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게 단순히 그냥 학교 운영 방식만 바꾸는 게 아니라 사실 교육의 질이나 학생들 경험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학교, 교사, 학생, 학부모, 또 지역사회까지 이게 어떻게 다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는지 그 큰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한지 그 배경과 의미를 같이 보시죠. 좋습니다. 그럼 가장 먼저 역시 제일 눈에 띄는 건 학교 자율운영권 확대 이거 같아요. 학교장이 교육과정, 인사, 예산 이걸 좀 더 자유롭게 결정하게 한다. 뭐 이런 거죠. 이게 현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네, 그렇죠. 핵심은 그거죠. 학교가 처한 그 상황, 또 학생들의 필요, 여기에 좀 더 민첩하게,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. 그래서 학교장 책임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. 아, 책임 경영? 네, 자율운영이라는 키워드도 중요하고요. 근데 이게 바로 또 돈 문제랑 연결이 돼요. 학교 회계 및 예산 자율성 강화. 아, 네네. 그렇죠. 돈 있어야 뭘 하죠. 맞아요. 그러니까 예산을 학교가 알아서 좀 더 자유롭게 편성하고 사용하되 대신 재정 책임을 지고 투명하게 운영해라. 이런 요구가 같이 붙는 거죠. 이게 돼야 진짜 자율성이 생기니까요. 하긴 그렇겠네요. 자율성이 커지면 그럼 의사결정 방식도 좀 달라지겠어요? 단위학교 교육과정위원회 같은 거 이걸 통해서 교사, 학부모, 심지어 학생까지 참여한다고요? 맞습니다. 그 참여형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려는 거죠. 예를 들어 교육과정 설계나 평가처럼 아주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좀 반영하겠다. 이런 시도입니다. 음,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교직원 참여 기반 의사결정 체계라는 것도 있는데요. 이건 교사뿐만 아니라 행정직원이나 보건, 상담 선생님들 이런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, 그 협력적 운영을 제도화하려는 거고요. 구성원이 더 넓어지는 거군요. 네, 학교 운영이 더 이상 교장 선생님이나 소수 교사만의 일이 아니게 되는 거죠. 역할 분담 같은 가치도 중요해지고요. 학교 안에서의 변화도 큰데 이게 또 더 큰 틀, 그러니까 교육청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해 보이네요. 교육 자체와 학교 자율 연계 강화, 이건 교육청이랑 학교 역할 나누는 걸 좀 명확히 하려는 거겠죠? 네, 맞아요. 교육청은 좀 큰 방향을 잡고 지원하는 역할을 집중하고 구체적인 실행은 학교 현장에 좀 더 맡기자. 이런 분권, 그리고 현장 중심 운영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. 현장 중심. 그리고 동시에 학교 울타리를 넘어가는 움직임도 아주 뚜렷해요. 학교 지자체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라던가 지역사회 연계 및 마을교육 활성화 같은 게 바로 그런 겁니다. 아, 그러니까 학교가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랑 같이 지자체랑 손잡고 공동사업 같은 걸 기획하고 또 마을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교육과정을 짜고 그래서 마을교육 공동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군요. 그렇습니다. 학교를 그야말로 지역사회의 어떤 교육 허브로 만들려는 시도죠. 학부모 역할도 좀 달라지는데요. 단순히 학교 행사 돕는 지원자 이런 걸 넘어서서 교육 협력의 파트너로 보는 거예요. 파트너로요? 네. 학부모 학교 참여 확대라는 게 그냥 정보만 알려주는 걸 넘어서 학교 운영에 진짜 참여할 기회를 늘리는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소통 강화도 물론 중요하고요. 근데 이렇게 자율성이 커지면 당연히 책임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. 학교 평가 및 성과 관리 고도화라는 항목도 있던데요.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건 좋은데 그 결과에 대한 책무성은 확실히 하겠다. 이런 의미겠죠. 정확합니다. 자율과 책임을 같이 가져가겠다. 자율 책임 연계, 이게 핵심이죠. 평가 방식도 예전처럼 획일적으로 줄 세우기보다는 학교별 특성이나 그 노력을 좀 반영하는 쪽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고요. 학교 성과를 좀 다르게 보려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들이 잘 굴러가려면 꼭 필요한 게 있죠. 바로 교육 행정 간소화 및 운영 유연화입니다. 아, 행정 업무 부담 줄이는 거요? 네, 선생님들이 진짜 행정 업무 때문에 너무 힘드시잖아요. 그 부담을 줄여야 교육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. 문서 경감이라던가 온라인으로 행정 처리하는 스마트 행정 이런 걸 통해서 학교 운영 자체를 좀 가볍고 유연하게 만들겠다 이런 지원책이죠. 네,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변화들이네요. 정리해보면 학교 현장에 더 많은 권한,
그러니까 교육과정이나 예산, 인사 같은 자율성을 주고 또 학교 운영에는 교직원, 학생, 학부모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고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학교 담장을 넘어서 지역사회, 지자체와 협력도 강화하고 그러면서 행정 부담은 좀 줄여주되 그 자율에 따르는 책임과 성과 관리는 더 강화하는 이런 큰 그림인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잘 정리해 주셨네요. 이 큰 변화의 흐름, 결국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? 이게 다 무슨 뜻일까요? 결국에는 각 학교가 저마다의 색깔을 살려서 네, 좀 더 창의적이고 학생 중심적인 그런 교육, 이걸 할 수 있게 그 토대를 만들려는 시도 같아요. 지역사회랑 같이 가면서요. 물론 이게 모든 학교에서 다 긍정적인 효과만 바로 나타날지는 좀 지켜봐야 할 문제겠죠? 맞아요. 그 이상적인 목표랑 현실 사이의 간극은 언제나 있으니까요. 과연 이런 정책들이 학교 현장의 어떤 진정한 변화, 그 다양성과 창의성을 정말 꽃피우게 할 수 있을지,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형식적인 틀이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지,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만들어갈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